자, 앞에 이어서 4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법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까지. 중국 그렇게 보면 이제 중국 끝나고요. 중국 끝나다 중국에 뭐 최근 이제 근대분류법도 하나 있으니까 그거까지 해서 아마 제가 이번 시간에 보는 거는 여기까지 볼 거예요. NDC까지 포함해서 중도법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법도 특징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 나머지 볼 거고, 일단은 이제 4분법 요게 제일 중요한 그 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표고, 중국 같은 경우에 그 4분법이 이제 그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서 같은 경우에는 4분법을 쓰고 있는 도서관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4분법의 체계가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도. 왜냐면 옛날 고서 분류 체계가 영향력이 꽤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는 현재 한국에서도 이걸 따라서, 왜냐면 또 연구자들이 그 체계에 더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4분법을 쓰고 있는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중요도는 되게 높습니다. 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 본론 들어가 보면 이 중경부, 중경신부, 중경부 이름 보면 이제 하나씩 볼까요? 중경신부, 그다음에 진원제서목, 수서경적지, 그다음에 사고전서 총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중경부는 현존하지 않아요. 근데 뭐도 모르냐면 내용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경부는 현존 여부는 현존하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는데 뭘 통해서 유추할 수 있냐면 중경신부, 이 신자가 새로운 신자거든요. 새로운 신자니까 중경부를 새롭게 만든 거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새로운 신자라고 하는 것 통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현존하지 않아. 그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수서경적지를 만들 때 수서경적지 요걸 만들 때 중경신부의 체계를 참고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기 힘들지? 이게 아주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수서경적지를 보니까 중경신부라는 걸 가지고 했대. 중경신부라는 걸 보니까 중경부에서 이름이 똑같은 게 또 있는 거야. 중경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중경신부 체계가 이러니까 이렇다고 수서경적지에 나와 있으니까 중경부도 이렇겠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위중경부, 진중경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위중경부, 진중경부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뭐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앞에서 제가 칠략 있죠. 칠략에 가면 한서예문지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도 특징이 뭘까요? 한서 예문지, 수서 경적지, 한서 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서는 한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요. 수서는 수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국가가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국가가 다음 국가들이 앞선 국가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한서, 수서, 당서 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고 거기가 이런 애들 이제 보통 기전체라고 부르거든요. 기전체 역사서술 체계가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기전체, 편년체, 기사본말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뒤에 다시 한번 다룹니다. 그때 기전체 서적들이 보통 이렇게 예문지, 경적지 이런 걸 들으면서 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서라는 책의 예문지라는 편이고 수서라고 하는 책의 경적지라고 하는 하나의 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서경적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수서라는 큰 전집 역사서에 경적지라고 하는 한 편이 있구나. 그러니까 기전체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쉽게 기전체 서술책이라고 하면 주제별 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별 테마를 잡고 주제별로 쭉 서술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편년체는 그냥 우리 실록 같은 게 대표적인 편년체, 승정원 일기나 이런 게 대표적인 편년체예요. 쭉 연도만 그냥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만 쫙 써놓은 거. 기사분말체는 이제 사건의 본과 말, 시작과 끝을 들어서 스토리 형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시작과 끝을 그대로 이제 서술해야 되니까 스토리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뭐 상식적인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들에 가까이 의의가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징 의의가 중요한데 중경부는 내용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 4분법의 시작점이다. 4분법의 효시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경신부는 내용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4분법 체계 중에선
내용이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진원제서목, 요건 이제 내용 차서 확립이 뭔지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내용 차서라고 하는 거는 내용의 차서, 순서입니다. 내용의 순서를 확립했다.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수서경적지는 사분법의 확립. 경사자집이라는 명칭을 이때부터 써요. 원래 옛날에는 가불병정이라고 썼어요.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된 게 사고전서 총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고전서 총목이라고 하는 전체 목록이 있고요. 거기 안에 제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요약한 또 요약 목록도 있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들 보다 보면 어디는 사고전서 총목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또 어디는 사고전서 총목 제요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같은 얘기예요. 내용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찬자는 초기에는 보통 이제 개인의 편찬이 많습니다. 양이 많지 않을 때는 개인이 가능하죠. 그러다가 양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게 큰 역사책을 만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양이 많아지면서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정묵, 그래서 중경부는 정묵, 중경신부는 순욱, 그 다음에 진원제서목은 이충, 이렇습니다. 정묵, 순욱, 이충. 이게 저기 이게 뭐, 그쵸. 사람 이름 같죠? 사람 이름 같죠? 그래서 내가 이거 심심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봤더니 옛날에 대한항공 스마일 퀸이로 이분께서, 얼굴은 제가 초상권 때문에 안 하지만 잘 찾아보면, 기사 찾아보면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미인이십니다. 이분께서 계셔요. 대한항공 스마일 퀸이셨어요. 알겠죠? 옛날 암기법을 했었지만 참 힘드네. 자, 그 다음에 수서경각지, 요게 조금 책마다 좀 있어요. 어디는 이순푼 위안인 이연수가 편찬하였다. 또는 어디는 위징이 편찬하였다. 뭐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위징이란 분이 수서라고 하는 걸 총괄한 것 같고요. 편찬 총괄자인 것 같고, 이순푼 위안인 이연수가 경적지 파트를 담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책에 따라서는 이순푼 위안인 이연수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어느 책에는 그냥 위징 이렇게 나온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수서경적지의 총괄이 위징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전서 총목은 기육 육서태 손사이, 참고로 봐두시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서경각지 같은 경우는 그럼 누가 맞나요가 아니라 둘 다 맞습니다. 왜냐면 책에 근거가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위를 밝힐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진실이 뭐냐 이런 거 밝혀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둘 다 맞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도 지금까지 그렇게 그걸 맞다 틀리다로 가르는 지점으로 정답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참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서 보충이 하나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내용차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용차서 확립이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조금 어수선하죠? 색깔을 한번 입혀봤습니다. 중경부의 명칭과 중경신부 얘네들 명칭과 의미를 한번 따져봤어요. 자, 이렇게 색깔을 넣어봤습니다. 보니까 명칭이 중경부나 진원제서목까지 가불병정으로 명칭을 썼어요. 가불병정으로 명칭을 썼는데 뜻은 경자사집이었습니다. 경자사집. 근데 여기 보세요. 언제부터 경사자집이 되나? 명칭은 어떻고 그대로 유지하는데 주제의 순서가 경사자집으로 바뀐 게 언제부터? 진원제서목부터거든요. 그래서 진원제서목부터 내용차서가 확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화살표를 잘 따져보시면 돼요. 진원제서목에서 실제로 지금의 모습, 이렇게 여기서 자와 사가 크로스되죠. 여기서 교차가 되죠. 교차되는 지점을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교차됐기 때문에 내용차서가 확립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4분, 그러면 이제 경사자집이나 경사자집만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지금 뭐 의미성이 좀 떨어지는 칠략칠지 칠록을 갖다 물어봤을까요? 물어봐도 칠략 정도 간단하게 이름이 나왔던 문제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칠록은 조금 깊이 있는 시험 정도, 이렇게 난이도 높을 만한 동네, 국회 시험이나 이런 데서 좀 언저리가 있었고, 언저리란다. 그 관련 용어를 좀 찾아볼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빈도가 이거예요. 사고전서 총목의 사분법 체계를 물어보는 건데, 주류만 물어봐서는
주류만 물어봐가지고는 뭐 경부, 부, 네 개 부의 의미만 물어봐가지고는 그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류까지 갑니다. 류까지 가서 총 44개 류를 암기하셔야 돼요. 44개 류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44개 류를 다 외우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죠? 네, 외우세요. 그렇게 얘기만 하면 뭐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내가 나는 편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뭐야 외우란 소리 들으려고 수업 듣는다는 생각 할 수 있고 해서 조금 가이드, 제 지식과 관련 배경 지식 총동원 해가지고 가이드를 해서 다 외우란 말은 차마 못하겠고 줄여드릴게요. 10개만 외우자고요. 10개만. 이제 44개에서 10개만, 10개 정도 외우는 거면 조금 이제 여유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럴 때 그냥 동양학 그냥 요쪽 옛날 얘기 좀 공부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자도 여러분들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까. 한자, 수업하다 알았어요. 한자가 영어보다 싫다는 사람들 보면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문을 한자가 있는 걸 읽었던 세대거든요. 나이 안 되는데. 근데 한자가 좀 익숙치가 않으신 분, 저도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익숙진 않지만, 한자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자에 대한 것으로 바로 가진 않고 제 가이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사자집에서 실제요. 경은 10개, 경부 10개, 사부 15개, 자부 14개, 집부 5개 이렇게 돼 있고 요게 합치면 44개입니다. 44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사분법 참 이름도 참 그렇지 않아요. 사분법이니까 44개야. 죽을 맛이네. 뭐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사분법 44개 뭐 그냥 더 뭐 갖다 붙여보다 보면 언젠간 이런 게 나중에 재밌어져. 아, 영어보다 싫다는 분도 여기도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팁. 이걸 알 때, 자, 일단은 보세요. 경자가 들어갔죠. 요 경자가 들어가거나 류를 포함해서 류라는 글씨를 포함해서 두 글자이네. 예류, 영류, 시류, 악류 뭐 이런 애들 있죠. 요런 게 들어가 있는 거는 경부예요. 경부에 이렇게 돼 있으면 다 경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몇 개 남냐면 춘추, 소학, 사서류 남아요. 아까는 제가 춘추류가 어떤 성격이라 했었죠? 공자가 쓴 역사책이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소학류 이거 사자소학 이런 거예요. 아이들 훈고 이런 거 가리키는 겁니다. 사서류 이게 사서오경이에요. 역사서가 아니에요. 사서오경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한자를 분명히 원가로나 이런 데 안에 넣어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넉사자, 책서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사서류 나오면은 경부고요. 아시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정리가 되나? 자, 영류 두 글자, 서류 두 글자, 시류 두 글자, 예류 두 글자죠. 효경류 경자 있죠. 그다음 오경총이류 여기도 경자 들어가 있죠. 오경총이류. 자, 그다음에 악류 두 글자죠. 소학류. 그러니까 세 가지 외우죠. 사서류, 소학류, 춘추류 이렇게 외우자 했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것만 외우면 돼요. 여기 경자 있는 거 경자 빼고 하면 세 가지. 사서, 춘추, 소학. 요거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조금만 상식을 발휘하시면 춘추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어디였죠? 칠략에서 역사서를 춘추에다 몰아넣기 때문에 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역사적 성격이 있구나라는 거. 하지만 뭔데? 공자가 쓴 역사책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유기엘학에 있었으니까. 역사적 성격인데 그래서 이게 춘추가 역사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경에 있는 겁니다. 공자가 쓴 역사책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서와 우리 사서오경, 사서삼경 많이 들어봤죠? 이게 논어맹자, 대학, 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서는. 그 다음에 소학, 아이들 훈고, 윤리학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윤리학, 철학, 윤리학 오른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적응되실 거고 자, 그 다음 단계 규칙. 자, 역사할 때 사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역사는 뭐의 연속이냐면 시간의 연속이죠. 시간의 연속, 그 다음에 때, 그게 모이면 1년이 되죠. 해년자. 그 다음에 임금들은 그때마다 명령을 해요. 야, 그러니까 언제 무슨 명령했니? 언제 무슨 명령했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들어가면은 명령영자를 씁니다. 명령영자에서 실령류라고 있어요. 때시자에다 명령영자까지 넣어서 실령류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하면 우리 900번 때 생각하시면 돼요. 900번 때 역사와 뭐가 같이 있죠? 지리전기 같이 있죠. 지리가 KDC를 따지면 980, 전기면 990. 그러니까 지리류, 전기류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15개 중에서 제일 많은데 10개는 이거 가지고 해결됩니다. 역사자, 시자, 연자, 령자, 900번 때. 이렇게 연상하시면은 10개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미리 서두에 살짝 그 앞에 역사서술 체결해서 기사본말체라고 있댔죠? 기사본말류. 아마 시험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기, 직관, 정서. 이게 많이 나왔고, 목록류, 요것도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이름만 봐요. 목록, 밑에 보록, 유서류. 보록, 유서. 이게 다 어떤 리스트를 끼리끼리 묶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출제자가 보면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 그래. 다 몰라. 괜찮아도, 이름은 맞아요. 보록류, 유서류, 목록류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록류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여기 5개를 암기하시면 되고, 아까 기사본말류 잠깐 배워놓으셨던 분들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제기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국의 입장에서 오랑캐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사라든가 이런 책들 있죠. 그런 게 이제 제기류에 들어가고요. 직관 정서는 직관이면 어떤 제도 문물, 그 다음에 벼슬 체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직관 정서 안에 포함되고, 목록류는 뭐 이리스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름들 특히 제기, 직관, 정서류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사자 들어가 정사류 사자 들어가 있죠? 사초류 사자 들어가 있죠? 편년류 해 연자 보이죠? 제기류 외우자고 했죠? 기사본말류 외우자고 했죠? 실형류 떼시자에다 명령 영자 있죠? 별사류 사자 들어가 있죠? 지리류 아까 900번 때 생각하자 그랬었죠? 잡사류 사자 들어가 있죠? 직관류 외우자고 했죠? 조령주의류 여기 명령 영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정서류 요 외우자고 했죠? 그 다음에 전기류 900번 때 생각하자 그랬었죠? 그 다음에 목록류 외우자고 했죠? 사평류 사자 들어가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요게 암기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뭐만?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팁만 아시면 정리가 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부. 이 자부는 앞에 경사자집은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성격인지 아셔요. 경은 유교 경전, 사는 당의 역사, 자는 유교 경전 빼고 잡다 한 책 나머지 몽땅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유가를 제외한 유교 경전, 경 쪽을 제외한 뭐 법가, 뭐 집가자 붙일 만한 그런데 석가 뭐 이런 식의 이 집가자를 붙일 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의 학푼들 요런 거는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또 잔소리 해야 되나? 잔소리가 아니라 또 배경 설명. 이 집가자가 왜 학자들의 들어가는 거냐면 여러분 그 일가를 이루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학문으로서 일가를 이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학파 정도 되게끔 만들어졌다 이런 소리입니다. 옛날에는 그 스승님이 큰 학자가 있으면 제자들이 그 스승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스승에게 배움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막 스승님 먹여 살려요, 제자들이. 스승님이 제자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뭐 쫓아다니면서 막 스승님 먹여 살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식구 이런 형태로도 있었던. 그래가지고 공자님이 한번 뭐 이렇게 얘기하러 가면은 제자들이 쭉 따라가고 뭐 그런 분위기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집가자는 말 썼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계산할 때 산자랑 그 기술할 때 술자예요. 여러분 옛날엔 의학이었을까요? 의술이었을까요? 의술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술, 계산, 이것도 산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공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과거에는 좀 단순한 기술적 측면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자부에 좀 뭔가 들어가기 애매하다 싶으면 왕창 몰아넣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게 이제 사본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보세요. 유가. 이 유가는 공자의 서술 빼고 유가예요. 그러니까 유교 선비유자거든요. 유교적인 전통에 있는 것들 다. 그러면 경부에는 딱 뭐냐면 공자의 저술에 해당하는 거라고 쫙 모여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집가자 있죠? 병가류 집가자 있죠? 법가 집가자, 농가, 의가 다 집가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잡가. 뭐 이렇게 집가자 있죠? 자, 예술류. 요 술자 보이시죠? 술자 있죠? 그 다음에 법가, 잡가, 농가, 유서류. 아까 미안합니다. 말 꼬였어요. 미안해요. 유서류는 외우자고 했었죠? 이제 가짜 있는 거고, 소설가류 가짜 있죠? 천문산법도 여기 산자 보이죠? 계산한다 할 때 산자. 그 다음에 석가류 가짜 있죠? 술수류. 아까 기술할 때 술자, 예술할 때 술자, 여기 요거랑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가류 들어가요. 그러면은 남는 게 보롱류, 좀 지워놓고, 보롱류, 유서류. 요게 이제 외워야 될 내용인 거예요. 한자 어떤 그 패턴으로 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술자는 그 산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않죠? 그래서 산자도 넣은 거예요. 산술, 기하, 천문 어서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산법에서 이 산과 술수의 기술 요거랑 연결시켜서 같이 받으시면은 좀 유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롱류, 유서류. 아까 목록류하고는 다르죠. 목록류는 어디에 있다? 사부에 있다 였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집부인데요. 집부는 그 초사류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집자 있으면 되고, 근데 시가 이제 그 한자로 이 시가 그 우리 시, 소설, 수필 이거 할 때 그 시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시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는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작사, 작곡을 해야 되거든요. 작사, 작곡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작사와 작곡에 있는 사곡이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사곡류가 있어요. 사곡류가.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한자로 작사, 작곡 이렇게 써요. 작사, 작곡 이렇게 쓰고요. 작자 빼면 사곡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더라.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초사류 요거 외우자 있죠? 자, 별집류 집자 들어가 있죠? 총집 집자 들어가 있죠? 시문평류 시자 들어가 있죠? 사곡류는 작사, 작곡 하면 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좀 보실 때마다 이 틀을 놓고 한 번씩 쭉 따져가서 보시면은 사분법 체계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또 공부도 좀 되실 것 같고요. 예. 뭐 각각의 요를 좀 찾아보면 더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도법, 우리 NDC는 뭐 최근에 신정 시판인가 나와 있고 2014년인가 신정 시판 나왔고요. 이씨 주류별 참고했다는 거 뭐 가볍게 보시고, 특이한 게 해양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조표 해양 구분이 있다 정도 특이하고, 그 다음에 NDC는 주류에 산업이 있고요. KDC는 대신 KDC에는 있고 NDC에는 없는 게 종교. NDC에 있는데 KDC에는 없는 게 산업. 뭐 이렇게 됐다는 거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중도법이라고 하는 건 중국 도서관 도서분류법이에요. 중국 도서관 도서분류법을 줄여서 중도법이라고 합니다. 개정주기는 한 보통 8, 9년 정도 되고요. 보조표 수가 8개가 있어요. 보조표 수가 8개. 근데 이제 이게 연상하기 좋은 게 중국하면은 그 팔자를 되게 좋아해요. 팔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 발음으로 팔자의 발음과 부유하다 할 때 부자 할 때 부자 있죠. 그게 발음이 같대요. 우리 마치 그런 미신 있잖아요. 사자 발음이 숫자 4가 발음이 죽을 사자. 그러니까 왠지 그 사자가 기분 나쁘다. 그래서 층에도 4층은 F자 쓰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좋은 거는 중국 사람은 팔자를 되게 좋아해서 전화번호 팔자가 몇 개 연속해서 들어간 건 막 억 단위에 팔리고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다 나옵니다. 잠튼 그래서 보조표 수는 8개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 공기호가 LMWI예요. 이거 참고로 보세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 3대 분류법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국 현대는 이제 이렇게까지 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를 잠깐 해보면 크게 7분법이 있었고요. 7분법이 먼저 나왔고, 실제 첫 번째 7분법이라고 하는 건 칠약이지만 실제적으로는 6분법이었고요. 7개 7이라고 하는 거를 달고 있는 애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온 적이 없다는 게 현존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7분법과 4분법의 시기는 교차해서 겹쳐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거는 뭘 보면 하냐면 칠약 7지가 사부 관수 목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칠록도 4분법의 특징을 살렸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당나라 때 지승이 들고 들어온
불교 분류법이 있었죠. 불교. 그래서 불교가 있었고, 불교는 이제 삼장 분류법이라고 한다. 삼장 분류에서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장자를 붙였기 때문에 삼장 분류법이라고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유교나 불교의 그 어떤 중국에서의 수용의 위치 이런 걸 따져보면은 기본적으로 칠략이라고 하는 거는 칠략이 만들어졌던 시대는 불교가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이고, 그 다음에 칠지랑 칠록이 있을 때 칠지는 불교가 부록에 들어가 있었고, 칠록은 본 주류에 있었고, 수서경적지는 또 부록에 있었고, 사고전서 청목 같은 경우에는 석가류라고 해서 또 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었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왔다 갔다 했다. 그다음 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분법 있죠. 사분법에서 크게 몇 덩어리가 나오냐면 5개가 나오죠. 중경부, 중경신부, 진원제서목, 수서경적지, 사고전서 청목 이렇게 5덩어리가 나오고요. 중경부는 이제 의의를 알아두셔야 돼요. 중경부는 뭐죠? 중경부는 효시. 그 다음에 중경신부는 내용이 알려진 가장 오래된 것. 어떤 책에는 내용이 알려진이란 표현이 현물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다수결로 했을 때나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이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부법 책의 목록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진원제서목, 내용차서 확립, 그 다음에 수서경적지, 사분법의 확립. 사분법의 확립은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수서경적지부터 명칭과 의미가 똑같아져요.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립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고전서 총목은 사분법의 완성 이렇게 부르는 거였죠. 그 다음에 사분법을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데, 유를 외워야 되는데 부, 유, 속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를 외워야 되는데, 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게 경부에는 10개, 그 다음에 사부에는 15개, 그 다음에 자부에는 14개, 그 다음에 집부에는 5개 이렇게 해서 총 44개다. 그 다음에 암기법은 이제 제가 암기할 수 있는 팁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려서 경자 들어가거나 두 글자인 경우는 경부에 많고, 그럼 나머지 외워야 될 거는 춘추, 사서, 소학을 외우면 되고, 그 다음 사부는 역사할 때 사자 글씨 들어가는 거랑 시간과 그 다음에 때시자, 해년자, 그다음 명령령자 이런 게 들어가면 사부에 있었고, 그 다음 부별법 때 지리전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죠. 지리전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면은 남는 게 기사본말, 제기, 정서, 그 다음에 직관, 마지막으로 목록류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자부 같은 경우에는 목록류랑 비슷한 성격인 듯 하지만 따로 그 자부에 들어가 있는 애가 제기류, 유서류가 있었고요. 일단은 자부에서 나눠들 게 산과 산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집가자 들어가면은 다 자부에 해당하는 거였다. 그 다음에 집부는 당연히 모을집자 들어가는 거랑 모을집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학 형식으로서 시, 그 다음에 작사 작곡으로 해서 연상할 수 있는 사곡류 요런 게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집부였고, 초사류라고 하는 거 있었죠. 초사류 하나만 조심하시면 될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중도법은 그냥 가볍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분류의 슬라이드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한국으로 넘어가서 또 한국에 열심히 고려 불교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